해독작용이 잘 돼서 활성산소가 산화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잘 드시는 거, 그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오늘은 암 환자 잘 먹기 위한 소화의 기초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잘 먹기 위해서는 내 몸이 어째 생겼나, 내가 내 몸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었나, 하고 있는가를 아시면 좋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은 기초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이 한쪽으로 치우쳤네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림이죠, 그죠? 침샘이 있고 위가 있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췌장, 소장, 대장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항문까지를 안일까요? 바깥일까요? 네. 네. 확실히 바깥입니다. 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우리가 피부가 바깥하고 접해 있는 것처럼 바깥입니다. 네, 그런 바깥인데 항상 거기에는 전쟁터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 소화기 계통을 통해서 좋은 혈액도 얻고 좋은 좋은 영양분을 얻어서 좋은 혈액을 만들고 세포가 대사를 잘해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몸의 60쪽의 세포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요. 뭐를? 영양분을, 그죠? 산소를. 예. 그렇게 해서 세포 하나하나가 생명입니다. 하나하나가 생명이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내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세포들이 하는 호흡이 아닙니다. 내호흡이라 그래요. 세포들이 대사하는 걸 내호흡이라 그러고 우리가 소화기 계통에서 소화하는 이 계통을 외호흡이라 그래요. 예. 라면 같은 거 그냥 후루룩 넘겨버리죠, 그죠? 후루룩 넘겨버리면 입에서 전혀 저작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밀라제는 단백질이라서 위장에 가면은 단백질이 변형이 돼 버려요. 왜? 위장은 pH가 1.5에서 2.5 이렇게 돼요. 강한 산성입니다. 그 위산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약 드실 때 위산 억제제 뭐 이런 거 드셔보셨죠? 사실은 위산 억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장 활동을 중요시 여겨야 되거든요. 억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 몸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아밀라제에서 녹말이 엿당으로 바뀌어서 위로 넘어오면은 그 아밀라제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위에서는 전혀 분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 위에는 펩신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요. 예, 우리 위 벽에서 주세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펩시노겐, 비활성화된 펩신의 전구 물질을 분비를 하면 위산하고 만나서 펩신이 돼요. 그 펩신은 우리가 먹은 단백질을 위에서 분해를 합니다. 분해를 해서 죽상화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탄수화물을 드신 거는 위에서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 저장이 돼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한 3시간에서 4시간, 기름기 많은 거는 4시간 이상 이렇게 위에 머무르거든요. 그래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시려면은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하셔야 돼요. 네.
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은 계속 위산이 분비되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우리 위에 위산이 계속 분비되지 않게끔 조절하는 세포들이 다 존재하고 있어요. 네. 이 그림을 보면 그 침 속에서 아밀라제, 또 위액에서 위장에서는 펩신이, 또 쓸개즙에서는 트립신, 리파제, 또 아밀라제, 또 이자액에서도 쓸개즙은 담낭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죠? 담낭이 쓸개즙이에요. 쓸개 담자를 써서 쓸개즙은 그 지방 덩어리를 쪼개는 역할을 해요. 쪼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췌장, 이자, 그죠? 췌장을 이자라고 그러죠. 이자에서는 이자액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트립신이 있고, 또 키모트립신도 있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도 있고, 또 여기서 한 번 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가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으로 완전히 넘어갔을 때는 완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말타제, 수크라제, 이런 락타제 같은 효소가 있고요. 우리 소장에 또 그 단백질을 완전 끊어주는, 단백질 고리를 완전히 끊어주는 그런 그 펩티다제라는 효소도 우리 이 장 속에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쪼갠 다음에야 우리 세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소장의 벽에 육모라고 있습니다. 육모에서 이 영양분들이 흡수가 돼요. 근데 이제 수용성 영양분들은 간으로 가고, 간 문맥을 통해서, 또 지용성 기름기, 지용성 비타민 A, D, E, K, 그죠? 지용성이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지방산 같은 거는 림프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서 다시 혈액을 돌아서 간에 왔을 때 이제 또 대사가 일어나요. 네, 그런 경로로 우리 몸이 써먹고 있거든요.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좀 더 이제 설명을 보충을 할게요. 이 그림에 보면 그림에 보면은 요 위장이 있죠, 그죠? 자, 아까 우리 먹은 게 이제 위장으로 갔어요, 그죠? 위장으로 가서 위장에서 죽상화되죠. 위장에는 근육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한 번에 움직이면서 지그재그로 막 움직여져요. 그런 연동운동을 계속합니다. 연동운동은 식도부터 위장, 소장, 대장까지 다 연동운동 다 일어나거든요. 연동운동을 해야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하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이제 소장에서 혈액으로 들어가고, 혈액이 들어간 지금 여기 간문맥이거든요. 간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디에서? 위에서도 소장에서도, 그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비장에서도 연결이 돼 있고, 다 어디로 가요? 간으로 들어가요. 간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통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에서 간 세포에 영양분을 대주는 간동맥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이 영양분들이 다 어디로? 간으로 가요. 간으로 가서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의 역할은 굉장히 많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먹으면서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 넘어갈 때도 여기 유문관략근이라고 있어요. 유문관략근이 한 번에 여기 있는 물질을 확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아주 12지장이라고 있거든요. 12지장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려보내요. 내려보내는데 만약에 이 관략근이 고장이 났다. 그럼 이 12지장이
이제 헐게 돼요. 왜? 위에는 pH가 얼마요? 강산이 들어있던 그죠? 위주머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12지장은 pH가 양알칼리이기 때문에 얘가 넘어오면 바로 헐어버려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신맛이 나면은 산성 쪽이죠. 그죠? 그죠? 또 쓴맛이 나면 용기성이죠. 그죠? 또 아무 맛도 안 나면 물처럼 중성이에요. 네, 우리가 먹을 때 소화가 나는 왜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왜 이렇게 여기 꽉 차 있는 느낌이야? 이럴 때는 드실 때 뭐를 좀 드셔야 돼요? 신맛을 드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소화는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맨날 이렇게 허혈증에 시달리고 이게 손발이 저리고 이렇게 힘들지? 이럴 때는 뭐예요? 쓴맛을 좀 드셔야 되겠죠. 예. 이게 단정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이제 크게 나누어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전해질이라든지 피로감을 너무 그렇게 많이 느낄 때도 이게 내 몸의 수분량이 적당한지 네, 그런 것도 체크해 봐야 되겠고 우리 위장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위장이 넘어온 음식물을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또 뭐를 해요? 위장은 비타민 B12를 합성합니다. 비타민 B12가 하는 역할은 조혈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악성 빈혈에 걸릴 수가 있어요. 또 위산이 부족하면 무기질 그 칼슘이 내 뼈로 못 가요. 네. 우리 갑상선에 있는 그 갈시토닌이라는 갑상선에는 티록신이라는 호르몬, 체온 조절을 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세포호흡을 활성화시키는 티록신이 분비하고 또 하나는 갈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뭐를 해요?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칼슘을 뼈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려면 위에 위산이 있어야 돼요. 위산의 pH가 적절해야 돼요. 만약에 헬리코박터가 있어서 위산이 5.5, 4.5 막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면 이온화가 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그 칼슘을 아무리 좋은 칼슘제를 먹고 뭐 멸치를 먹고 좋은 거 다 먹어도 뼈로 못 갑니다. 뼈로 못 간 칼슘은 어떻게 돼요? 혈중에 남아서 떠돌아다니다가 잘 아는 거 있죠? 염증을 일으키고 우리 관절에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걸리면은 뭐가 돼요? 예,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통풍에 걸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장의 역할은. 위에 그 위산이 부족해서 아니면 헬리코박터가 존재해서 내 위산의 pH가 맞춰지지 않을 때는 단백질 분해도 안 돼가지고 큰 덩어리가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소장으로 넘어간 덩어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소장에서 다 분해를 못해요. 못하니까 대장에서 나쁜 세균들의 먹이가 아주 그냥 잔치를 벌이게 되겠죠. 그러면 대장에 치명적인 그런 또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소화기 계통이라는 계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몸을 지키는 전선이잖아요. 그죠? 내 몸의 생명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소화기 계통에 달린 거예요. 내 몸의 대사 이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소화기 계통이 대부분 역할을 합니다. 담즙이라고 들어보셨죠? 담즙. 그죠? 간에서 만들어내는 담즙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적혈구가 120일을 살면 간에서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되면 그
거기 있는 그 햄이라는 그 철분은 다시 재흡수되고 나머지 적혈구 나머지 깨진 글로빈 같은 단백질은 이제 다시 담즙에 실려서 배설이 됩니다. 근데 담즙은 쉽게 얘기하면은 콜레스테롤 들어보셨죠? 그죠? 간은 무한히 내 몸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혈관 속에 문제가 심각하게 생겨도 우리 모든 조직 속 혈액이 돌고 12만 킬로의 혈액이 돌고 있죠, 그죠? 돌고 있는 그 속에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간은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혈관 속에서 산화가 되면 혈관병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그 산화를 일으키는 거를 일일이 내가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카탈라제라든지 내 몸에서 만드는 SOD라든지 그런 효소를 충분히 못 만들면 이제 그 우리 조직이 상하게 되는 거죠. 네, 상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디에 와 있어요? 이렇게 하늘 마을에 와 있잖아요, 그죠? 많은 효소를 외부로부터 또 보충해 주기 위해서, 네, 효소 생성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산화를 일으키는 걸 제거하는 것도 항산화 효소 들어보셨죠, 그죠? 예, 항산화 효소, SOD, 그죠? 그 다음에 또 카탈라제, 또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은 내 몸이 잘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이 역할을 못하면 외부에서 그것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그런 그 자율신경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겠죠. 다시 소화의 시작에서 침에 대한 거를 좀 더 세밀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침 그러면은 입에서 분비되는 거죠, 그죠? 자, 기미샘이 있어요. 제일 큰 샘입니다, 기미샘은. 기미샘이 있고 턱미샘이 있고 혀미샘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보기만 해도 침이 고여 그런 말 하죠, 그죠? 예, 벌써 내가 이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턱미샘이나 혀미샘의 침은 이 음식을 섞이게 해서 아밀라제를 분비를 해서 녹말을 몇 땅으로 바꾸고 이런 역할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미샘은 수분이 좀 더 많아요. 많고 양이 많으면서 먹는 김을 좋게 합니다. 네, 그런 이 기미샘, 턱미샘, 혀미샘의 역할이 이제 세밀하게 보면 조금씩은 다르지만 알고 보면은 이제 우리 입속에서 충분히 이거 외에도 거의 대부분이 이제 수분이지만 이거 외에도 침 속에는 많은 그런 라이소자임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다는 못 밝혀내죠. 근데 침의 생성은 어디에서 되냐? 혈액에서 기인합니다. 콧물, 눈물, 침, 소변 모든 게 다 어디에서? 혈액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면은 침의 성분은 99% 이상이 물이며 돼 있죠, 그죠? 물이며 1%도 안 되는 성분에는 구강 건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다양한 전해질들이 있더라. 뭐가 있어요? 나트륨이 있고 칼륨이 있고 칼슘, 염화물, 마그네슘, 중탄산염, 인산염 이런 것들이요. 다 우리 침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 침이 입에서만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러한 그 침 속에 들어있는 이 물질들이 소화기 계통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입에서 왜 씹어야 되는가, 왜 저장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위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반드시 입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죠. 그죠? 그죠? 우리 금방 입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죠? 그러면서 씹는 걸 저작 운동이라 그러죠. 저작 운동으로 음식을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잘게 쪼개고 또 침 분비로 1차적인 화학적 분해를 한다. 뭐를? 녹말을 엿당으로 바꾸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침과 음식물이 골고루 섞이게 되면 식도를 통해서 위에 음식이 들어가게 되죠. 그죠? 그런데 식도도 3분의 1 지점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기분이 나쁘면 잘 안 삼켜져요. 자율운동의 자율신경 조절에 의해서 여기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해요. 예, 그래서 너는 성질 나는데 밥이 넘어가니? 이런 말 하죠. 굉장히 과학적인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잘 넘어가는데 그 다음부터 먹혀버려요. 예. 너무 화가 날 때는 드시는 걸 자제하셔야 돼요. 왜? 내 소화기 계통이 소화를 못 시켜요. 내 소화를 시켜야 되는 혈액이 어디로 가냐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거나 통증에 시달리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음식을 드시면 손해입니다. 오히려 혈중의 독성이 더 많이 생길 우려성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침은 단순히 입안에만 그 효능을 다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침은 음식을 부드럽게 해서 식도와 위에서 음식에 의한 물리적 손상을 막아준다. 네. 또 침에 들어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이온, 두 가지뿐이 아니죠. 아까 이온들은 엄청나게 많죠. 여기 뭐가 있었어요? 나트륨, 칼륨, 칼슘, 염화물, 마그네슘, 중탄산염 엄청 많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 한국의약품 두 가지를 꼽았는데 칼륨과 중탄산염의 역할을 꼽았어요. 네. 침과 음식이 제대로 섞이지 못하면 위산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예, 음식의 분해가 어렵고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랜 시간 머물러야 하므로 소화불량 상태를 초래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대로 씹지 않고 넘기면 위에는 위산을 훨씬 많이 분비해야 돼요. 위가 힘들겠죠. 그죠? 위가 훨씬 자극을 많이 받게 됩니다. 부드러운 음식을 선호하는 현대인들이 씹는 걸 싫어해서 입에 넣으면 바로 쏙 넘어가거나 살살 녹는다 그러죠. 그죠? 살살 녹는 걸 너무 좋아해서 네. 그래서 침의 그 분비를 적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위의 기능이 위산의 기능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위 기능이 나빠지는 것도 뭡니까? 너무 저작하지 않고 그냥 위로 바로 넘기면 위에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위가 힘들어진다 말입니다. 자, 우리 그럼 위는 식도를 통해서 들어온 음식물을 화학적 그런 걸 뭐 아까 펩시노겐이 염산을 만나서 펩신이 돼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걸 화학적 그래요. 그 다음에 물리적 작용은 뭡니까? 위가 연동운동을 하죠. 그죠? 물리적 작용을 해서 암죽 형태로 음식물을 보관하였다가 소장해서 영양소의 흡수가 잘 되도록 조금씩 십이지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그런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는 위산의 생성으로 세균 번식을 막는 살균 작용을 하고 염산은 펩신을 활성화시킨다.
염산과 펩신은 위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을 암축화한다. 그리고 음식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을 화학적으로 살균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미산 분비가 잘 되지 않고 위가 허럽거나 위에 어떤 병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 위산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면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 이만큼 양의 위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위산이 흘렀을 때는 요만큼만 분비해도 위가 따갑거나 아프죠, 그죠?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위장부터 치료하는 그런 먼저 위장부터 치료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위장에서 넘어가서 소장의 기능에는 운동 기능, 분비 기능, 흡수 기능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소장에서 소장 운동이 잘 안 일어나거나 또 분비 기능이 잘 안 일어나거나 분비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소화 효소가 잘 안 나오거나 또 그 혈액으로 흡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소장이 잘 안 움직일 때는 이 소장이 활발히 움직여야 되거든요. 활발히 운동이 일어나야 소화 흡수가 잘 되는데 안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너무 우울하거나 너무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나쁜 음식을 먹었거나 기분 나쁜 상황, 스트레스 상황 이럴 때 잘 안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위도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화가 났을 때 먹으면 체하죠. 그죠? 체합니다. 체한다는 게 뭡니까? 거기에서 부패하고 있다. 그죠? 자, 위에서 이동된 음식물은 소장에서 본격적인 소화작용을 하게 된다. 입에서 분해하고 위장에서 분해하고 또 십이지장에서 분해하고 소장에서 완전 분해해서 혈액으로 들어가면 이제 소장이 할 일은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소화되지 않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가나요? 대장으로 넘어가겠죠, 그죠? 자, 이제 소장까지 가는 과정에 췌장과 간의 작용이 있었죠, 그죠? 자, 췌장은 위에서 십이지장으로 넘어온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췌장액이라고 그러죠. 분비를 하고 또 간은 담즙을 분비를 해서 담즙의 길이 췌장으로 연결돼 있죠. 연결해서 췌장하고 같이 십이지장으로 와서 지방을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온 것들은 대장으로 넘어가는데요. 간은 사람의 몸에서 가장 큰 셈으로 무게는 1.2에서 1.6kg이다. 그래요. 간의 주요 기능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대사 과정에 관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형성하는 것이다. 네. 췌장은 90에서 120g 정도의 가늘고 긴 장기로 여러 종류의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 체액을 만들어서 소장으로 분비한다. 이제 또 다른 말은 췌장은 우리가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혈중의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포도당을 혈액 속에 계속 남겨놓으면 안 되죠. 어디로 갖다 줘야 돼요? 세포로 갖다 줘야 세포가 먹고 살죠, 그죠? 그래서 인슐린도 분비를 합니다.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혈액에 있는 거를 인슐린이 에너지를 내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각 세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된다면 우리가 잘 먹은 영양분이 혈액 안에 머물러 있겠죠, 그죠? 머물러 있으면 세포로 못 가서 세포는 계속 굶고 있어요. 그래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혈중에 또 그런 그 혈중에 당이 모자르면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돼요. 항상 혈중에는 당이 일정한 당이 항상 존재해 있어야지만이 에너지로 계속 계속 우리는 눈도 깜빡 계속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초대사량이라 그러죠. 가만히 있어도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 항상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부족할 때는 췌장에서 뭐를 글루카곤을 분비를 해서 간에 저장해놨던 그 글리코젠으로부터 포도당을 또 혈중으로 내보내게 해요. 예. 그래서 췌장은 우리 혈액 속에 있는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네. 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혈액으로 잘 들어가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췌장입니다. 자, 대장은 소장보다 지름이 더 크고 길이는 약 1.5m이며 소장과는 달리 장막에 육모가 없다. 네. 왜? 소장에서는 많은 영양분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넓히기 위해서 육모가 산처럼 이렇게 빼곡히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장에서는 이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넘어왔기 때문에 흡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육모가 없습니다. 대장에서 소화효소는 분비되지 않는다. 남은 수분과 무기질의 흡수가 이루어지며 변을 만들어 배출시킨다. 하루에 약 1.5에서 2리터의 물질을 소장에서 받아서 150ml의 그 변을 만들어요. 대장에서는. 자, 변은 점막세포의 부스러기와 점막세포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다 점막세포로 이루어져 있죠. 그죠? 거기가 이제 그 떨어져 나온 그런 자, 부스러기와 죽은 세균들, 예, 세균에 의해서도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 그 외에 소화되지 않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 대변의 3분의 1은 세균이라 그럴 정도로.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소화 배설 작용은 체내에 있는 많은 장기들이 관련된다. 음식물이 입, 식도, 위, 소장, 대장을 거치는 동안에 각 장기별로 알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일련의 작용이 소화와 균형을 유지할 때에만 정상적인 소화작용이 가능한 것이다. 대장이 별로 할 일이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할 일 많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혈액 응고를 위해서 대장이 엄청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물질들 이런 것들이 대장으로 넘어간다 그랬죠. 넘어가면 대장에 있는 유익균이 있어요. 유익균이 그 섬유질을 있죠. 우리가 먹은 섬유질을 왜 섬유질을 먹으라 그러냐 하면 그 섬유질을 우리의 유익한 세균들의 먹이가 돼요. 섬유질이. 그거를 분해를 해서 뭐를 만드냐 하면 세균들이 만드는 게 단세지방산을 만들어요. 그 단세지방산은 굉장히 유익한 물질이에요. 단세지방산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균에 의해서 비타민 K가 만들어져서 혈액 응고에 중요한 역할을 또 합니다. 우리 약물로 인해서 진통제라든지 이런 약물에 의해서도 굉장히 변비 현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감기약 먹으면 물 많이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예, 굉장히 많은 수분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물과 같이 먹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좀 약을 이용을 할 때는 이게 많은 수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보충을 해주셔야 돼요. 예.
변비로 고생하지 않으시려면 섬유질을 충분히 드셔가지고 우리 대장에서 나쁜 균이 칸디다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지 않게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장에서 이런 유익한 균들이 잘 활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그 혈중에 염증 물질 또 혈중의 항산화 역할 이런 거를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인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장에서 이제 흡수가 다 되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되면 소장에서 다 흡수가 된 것들이 다 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일로 다 들어가요. 그럼 여기 혈액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림프관을 타고 지방산이 크기가 크기 때문에 간문맥을 못 가요.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우리 순환계 림프계라고 또 있죠. 그죠? 그 림프순을 타고 심장으로 갑니다. 심장으로 가서 다시 간으로 와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용성 물질 있죠. 그 수용성 물질들은 아미노산, 또 호르몬, 혈액 중에는요, 우리 항체도 있죠, 호르몬도 있죠, 또 우리 이거 먹고 산 노폐물들도 있고, 그죠? 많은 세포들이 배설한 것들도 다 혈중에 있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돌면서 어떻게 해요? 간에 오면은 또 우리 여기서 먹은 모든 영양물질이 간에 가서 조절이 돼야 돼요. 자,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럼 간이 포도당을 저장을 해요. 근육에도 저장하고 간에도 저장을 하고 요 간에는 글리코젠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혈액을 보낼 때 여기서 있는 영양물질을 다 심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간이 조절을 합니다. 기름기는 수용성으로 다시 바꾸고 다 그 해독 작용하고 또 약물도 중화시키고 여러 가지 해결을 다 한 다음에 심장으로 보내요. 간을 거쳐가면서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게끔 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중의 모든 그 산화되는 물질 활성산소라고 들어봤죠, 그죠? 네.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게 산화되면은 나중에 혈관을 막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도 다 누가 하냐? 예, 간이 잘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문맥, 아까 그거를 간문맥이라고 해요. 문맥은 전체 장으로부터, 아까 그림 보셨죠? 전체 장으로부터 그리고 비장, 그 다음에 췌장 및 쓸개로부터 혈액을 받아서 그 혈액을 간까지 운반해가는 역할을 한다. 간에 들어간 후 문맥은 좌우로 이렇게 흩어져서 간 전체로 흐르는 아주 작은 통로로 나누어진다. 혈액은 간을 떠나서 간정맥을 통하여 다시 전신순환에 들어가는 경로로 된다. 아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먹은 음식들이 소장에서 흡수된 것들이 다 어디로 가? 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이 문제가 생겼어. 간경화가 생겼다든지 심각하게 간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 됐어. 간암이 생겼다든지 간염이 생겼다든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들어가는 혈액을 간이 다 못 받아요.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압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거를 간문맥 고혈압이라 그래요. 예, 간문맥 고혈압이 생기면 여기 혈관이 어딘가로 혈액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엄청 영양물질이 많은 혈액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간이 역할을 못해. 못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 혈관이 막 이렇게 막 생겨나요.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 생겨납니다. 그렇게 생긴 모세혈관은요, 이게 식도까지도 이렇게 막 생기고
이렇게 감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이제 계속 혈액이 팽창이 되면 그 새로 신생된 모세혈관들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잘 터집니다. 터지면 이제 그때 간이 약하면 코피가 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간 문맥 고혈압이 생기는 것도 아주 위험해요. 위험한데 그게 어떤 경우냐? 간이 문제가 될 때. 또 간이 문제가 되면 또 어떻게 돼요? 심장이 또 문제가 되겠죠. 간에 있는 것들을 심장으로 조절해서 보내야 되는데 예, 또 심장이 문제가 되면 폐도 문제가 되고 폐가 문제가 되면 심장이 문제가 되고 서로 이렇게 순환을 해야 되는데 막혀버리니까 예, 서로 막히고 이런 현상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문맥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나요? 네. 자, 문맥 고혈압은 비장으로부터 문맥 혈관으로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네. 비장에서도 혈액을 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간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비장이 어떻게 돼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커지는 겁니다. 네. 문맥 고혈압 때문에 비장이 비대해질 수 있다. 예. 비장이 비대해지면 백혈구 수가 감소할 수 있고, 그죠? 우리 NK세포도 이게 백혈구가 잘 활성화돼야 되는데, 감소할 수 있고, 그러면 뭐예요? 감염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네. 혈소판 수가 또 감소할 수 있다. 네. 출혈 위험이 증가할 수가 있다. 네. 문맥 혈관의 압력이 증가하면은 이로 인해 단백질이 함유된 복수가 간의 표면 및 장으로부터 누출될 수 있고 이렇게 누출된 액체가 복부 내에 축적될 때 이걸 복수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췌장의 문제로도 스물스물 물이 빠져나올 수 있고 간 때문에도 물이 빠져나올 수 있고 폐 때문에도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는 어떤 게 원인인지 그거를 이제 원인을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간에서 아까 이제 다 먹은 영양분이 간으로 가면 간에서 대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죠? 대사라는 게 뭐예요? 먹으면 바뀌어서 만들어내는, 그죠? 예. 자, 간에서의 대사 기능은 우리가 먹은 포도당, 아미노산, 유산 등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한다. 네. 우리가 이제 간에다가 항상 비축을 해놔요. 그래야지 기아 상태일 때 꺼내 쓰잖아요, 그죠? 이 글리코겐은 필요할 때 포도당으로 전환되어서 혈당을 유지하고 생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 단백질 대사를 통해서 알부민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임자를 생성한다. 알부민은 거의 대부분 혈장 단백질은 알부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또 알부민 간이 문제가 되면 알부민 잘 못 만들겠죠. 그러면 호르몬 전달도 잘 안 되고, 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알부민이. 이렇게 데리고 다녀야 되는 이 알부민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제 삼투압 작용을 대부분 하는데 쓰이지만 알부민의 역할은 여러 가지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식사 후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돼서 간 문맥을 통하여 간에 도달해서 흡수된 아미노산은 새로운 혈청 단백질, 호르몬 등의 합성에 이용되면 아미노기 전이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 신생 과정에 이용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간에서 하루에 약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간에서 만들어져요. 예. 되며 면역 글로불린을 제외한 우리 면역 세포들 있죠. 그걸 제외한 면역 세포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어디서? 면역 세포 백혈구는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예. 만들어져서 T세포, 그죠?
여기 우리 가슴에서 활성화되고 비장에서 활성화되고 림프절에서 활성화되고 그죠? 자, 간에서만 생성되는 단백질인 알부민은 간이 하루에 생산하는 총 단백질의 약 25%에 해당하는 데는 12g이 만들어지며 혈장 단백질 중에 혈액 중에 단백질 이 말이에요.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알부민은 혈장 안에 다양한 이온 아까 우리 얘기했죠. 칼륨, 나트륨, 그 칼슘 이런 것들 그죠? 무기염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호르몬 및 지방산 등을 조직으로 운반한다. 택배 역할도 한다. 네. 하며 혈장의 삼투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간이 문제가 되면 심각하죠. 그죠? 조절이 모든 인체 생체 내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알부민 외에도 간에서만 생성된 주요 단백질로는 프로트롬빈이라든지 혈액 온도에 관여하는 그런 또 혈장 단백질도 만들어지고요. 자, 그 간 질환으로 간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면 알부민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죠? 낮아져서 복수나 심한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응고인자들의 생성이 저하돼서 출혈 경향이 증가하게 된다. 우리가 빈혈이 걸렸다 그래도 그냥 적혈구만 부족해서 걸리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혈중에 적혈구가 많아도 써먹을 수 있는 적혈구가 모자라도 빈혈에 걸리고 또 심장이 심각하게 문제가 일으켜도 뼈한테서 적혈구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못 보내서도 빈혈이 걸리고 그죠? 위에 위산이 부족해가지고 비타민 B12 또 대장에서 유익균이 없고 부패균이 많아도 빈혈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이해되시나요? 좀 어려운 말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요. 이 간의 대사 기능 중에서 아까 담즙의 그 주성분 빌리루빈 뭐라 그랬어요? 적혈구가 120을 살고 나서 파괴되면 빌리루빈이란 단백질이 남는다 그랬어요. 그죠? 배설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가 돼요? 남아있으면 우리 몸에 독성 물질이 되니까 담즙의 형태로 배설이 됩니다. 대변으로. 담즙의 주성분을 빌리루빈, 담즙산 그리고 콜레스테롤로 구성되며 주성분 그 다음에 외인성 약재나 색소 등도 담즙과 함께 배출된다. 담즙은 장 운동을 촉진시키며 소장에서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담즙도 이런 억제 작용을 합니다. 지방의 소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지방 덩어리를 쪼갠다 그랬어요. 이렇게 쪼개는 역할. 분해하는 게 아니라 쪼개는 거예요. 녹이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갠다. 네. 소장으로 배출된 담즙은 돌창자에서 재흡수돼서 다시 간으로 유입되어 재활용되며 극히 일부가 대변으로 배설된다. 그때 이제 그 담즙만 뺀 나머지는 배설되고 얘는 다시 재이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의 비타민 및 무기질 대사 기능으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A 우리 몸의 재생을 잘하기 위해서 비타민 A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또 비타민 A는 지용성 물질이에요. 그죠? 지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많이 든 음식은 항상 기름에 꼭 가서 드시면 흡수가 잘 되죠. 그 다음 비타민 D, 우리 뼈를 건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적혈구 생성을 많이 잘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저장하며
따라서 비타민 공급이 없어도 비타민 A는 몇 개월? 네, 10개월. 비타민 D는 3, 4개월. B12는 1년 이상 유지될 수 있다.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것들은요, 우리 몸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나 가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간은 철구리, 아연 등을 저장할 수 있다. 철구리, 아연 등이 저장이 되지 않으면 간에서 항산화 물질을 합성을 못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간에서의 호르몬 대사로 간은 각종 장기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서 간 기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에 호르몬 대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네. 조금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암 환자 영양소의 대사 이상. 네. 이게 좀 내려와 버렸네. 자, 암세포는 당질, 단백질, 지방 등의 생화학적 대사 기능뿐 아니라 암세포가 이런 대사 기능을 하죠. 기초 대사율과 에너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네. 산염기 균형, 전해질 농도, 비타민이나 무기질 농도에도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네. 이는 영양 상태를 저하시키고 단백질, 지방, 수분과 무기질 고갈 등으로 인해 암, 악액질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연 치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인식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중요한 영양 성분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암세포가 먹고 살게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 면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식사요법이 중요하겠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독소를 만들지 않는 음식을 기준으로 식이요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독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물질들 잘 아시죠? 자, 기아 상태, 아프리카 애들 못 먹고 사는 상태, 그죠? 그런 기아 상태와는 다르게 암 악액질 상태는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임상적으로 식욕 부진, 미각 변화, 체중 감소, 근육 소모, 영양 불량 등이 나타나고 결과적으로 육체적 증식 기능을 저하시킨다 그랬어요. 이 암 환자의 경우에 섭취량 감소가 체중 감소의 주된 요인이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체중 감소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못했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종양만으로 우리 그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그런 숙주가 수척해질 정도의 에너지 소비를 일으킬 수는 없는데 종양으로 인한 당질이나 지방이나 단백질 대사 변화는 영양 필요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렇다면 그 암세포가 활성화된 때는 어느 때인가요? 내 몸이 암세포가 존재하고 있는 암세포가 활성화되는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은 체온이 떨어졌을 때, 또 항상성이 깨졌을 때죠, 그죠? 체온이 정상 체온을 유지하고, 또 해독작용이 혈중에 해독작용이 잘 돼서 활성산소가 산화를 일으키지 않게끔 하는 그런 식이요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잘 드시는 거, 그게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네.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사실 단백질 공급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몸의 체를 이루는 단백질 굉장히 중요한데 내 몸은 참 희한하게도 내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의 50%는 재활용해요. 내 몸이. 내 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재활용을 합니다. 오래된 세포나 오래된 뭐 그런 내 몸에서 필요 없는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는 섭취를 통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하는데 적절한 체온 유지를 했을 때 암세포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순환이 잘 되도록 근육을 이렇게 면역세포가 상승을 하고 면역세포가 기능을 좋게 하려면 우리 몸에 소실되지 않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죠. 근육이에요. 그죠? 근육이 절대 소실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음식을 막 먹고 운동을 하면은 땀이 나요? 안 나요? 그죠? 땀이 나죠. 그죠? 땀이 난다는 건 뭐냐 하면 그 에너지 효율이 근육이 포도당을 이용해서 운동을 막 하면은 포도당을 많이 이용하겠죠. 세포호흡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세포호흡이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 포도당 한 분자가 ATP 에너지 38개를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세포에서 포도당 한 분자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38개인데 그게 몇 프로에 해당되냐면 40%에 해당돼요. 나머지 60%는 열로 방출이 돼요. 열로 방출이 되면서 내 몸의 체온을 굉장히 올려줘요. 그래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요. 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 몸의 근육을 생성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줄 수 있는 운동을 하고 내 혈액 중에 있는 독소를 빼는 그런 항산화 물질을 섭취를 하시고 또 내 몸속의 기능을 좋게 해서 또 내 세포가 잘 먹게 대사를 잘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절을 잘 하는 게 이제 암을 이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인데요. 어쨌든 첫 번째,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적절한 운동과 항산화 식품을 잘 섭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있죠. 네,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하셔야 되죠. 자율신경이라 그러면 뭡니까? 기분 나쁜데 소화 잘 되게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대로. 기분 나쁜데 어떻게 우리 몸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해요. 기분이 나쁘면 혈액을 소화기 계통으로 안 보내요. 팔과 다리로 다 보내버려요. 싸워서 이기라고. 네. 그러니까 편안해야지. 이제 편안해야지. 지금은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소화 잘 되게 하는 쪽으로 혈액이 몰려요. 예, 그래서 혈액이 모이면 소화기 계통이 건강해져서 좋은 혈액을 소장에 섭취하게 하겠죠. 자, 암 환자들은 피로 물질이 이제 혈중에 잘 생길 수가 있는데 암 환자의 90%가 피로를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30에서 75%의 환자들이 피로가 지속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굉장히 피곤하다 이러면 첫 번째 간을 보살펴야 되겠죠. 그죠? 자, 암이 직접적으로 골수에 침범하거나 간접적으로 정상세포의 기능을 변화시키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내서 피로를 일으킬 수가 있다. 운동을 지쳐서 넘어갈 정도로 하면 어떻게 돼요? 몸살 나요? 안 나요? 예.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포를 너무 많이 이렇게 나중에는 세포가 너무 바빠져가지고 다 그 에너지를 내는데 다 쓰는 게 아니라 젖산을 많이 만들게 돼요. 젖산이 우리 소화기 계통이 있을 때는 유익균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젖산이 우리 체내에 있을 때는 독성이에요. 네. 그거를 누가 해독해요? 간이 해독해야 되는 거예요. 간이 해독해서 혈액을 이렇게 젖산이 혈중에 많으면 산성혈액이 돼서 산성혈액이 되는 조건은 물론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산성혈액이 되면
그 심한 수축 작용으로 옛날에 우리 어른들 보면 담이 결린다 그러죠. 그 빨간 고기들 이런 것들 많이 드시고 혈액이 산소화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뭐 안 좋은 것만 계속 드시다 보면 나중에 너무 어느 한 부위가 혈관이 확 좋아지면서 근육이 확 좋아지면서 혈관이 확 눌려가지고 담을 형성하게 되면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심장 부근에 담이 생기면 심장은 계속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 안 나아요. 예. 그런 사람 주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피로 증상은 지치고 기운이 없다, 활력이 없어진다, 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팔다리가 무거워져 걷기가 싫어지고 일에 대한 의욕이 떨어진다, 잠을 잘 자지 못하거나 하루 종일 잠만 자기도 한다. 이게 피로 물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절한 운동으로 체온 유지를 하고 또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겠죠, 그죠?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무기질이라든지 비타민이라든지 충분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보통 몸에 질환이 있으면은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 몸은요, 훨씬 많은 양의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은 뭐 거의 10배 수준 이상으로도 요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난번에 언제 과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소화기 계통이 무리가 갈 정도로 되면 이게 소화를 못 시킨 입자들이 만약에 혈중으로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암 환자의 영양장애와 피로 그랬는데 영양장애, 피로와 통증이 주요 증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 환자는 정상 피로 기전과 더불어 종양괴사, 인자나 인터루킨과 같은 사이토카인 등으로 인해 병리적인 피로 과정을 수반하게 되어 더욱 심한 염증 반응을 느끼게 된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피로 기전이 생긴다 그러면은 내 몸이 어떤 그 세균에 의해서 대항할 능력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종양괴사 이제 TNF-알파 그래가지고 면역 세포들이 이 생성해 내기도 하고 이 복부 비만인 사람들이 왜 그 지방세포 있죠. 뚱뚱한 지방세포들이 이 염증 물질 TNF-알파 이런 염증 인자를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먹은 그 인스턴트나 뭐 그 식품 첨가물이라든지 뭐 안 좋은 것들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그만큼 자극을 많이 받게 돼요. 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지방세포는요, 그러한 찌꺼기들을 빨리빨리 우리 몸이 빨리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세포들이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여기다 쌓아놔라. 네. 그러다 보면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들어보셨죠?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는 세포 활성화하는 물질이 적어지잖아요. 티록신 분비가 줄어들게 되면 이 세포 활성화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포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방세포에 자꾸 갖다 쌓게 돼요. 세포가 별로 못 갖다 먹으니까. 대사를 잘 못하니까. 자꾸 쌓게 돼서 이제 복부 비만 같은 걸 일으키게 되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암 환자들은 지나치게 과식을 해도 활성산소를 생기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또 비타민, 무기질이 부족해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험하고 네. 여러 가지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소화 능력까지도 신중하게 늘 염두에 두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